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2부에 이어서 2부에 이어서 3부에 조금만 더 하자는데 이렇게 잡기 어려운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가신다고 하는 거를 현역 의원님이 붙잡고 보좌관님이 붙잡고 해서 간신히 10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건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정유라 독일 훈련을 직접 목격하신 분, 그리고 마사회 감독하시다가 최순실 씨 제안 그리고 마사회 결정에 따라 최순실 정유라를 독일에서 목격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2부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냥 힘 있는 학부모구나. 예. 승마 선수 학부모구나 라고 생각했던 최순실 씨가 독일 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냥 일반 학부모가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감독님? 예. 박재홍 감독님. 예. 예. 이제 먼저 이제 코아 스포츠하고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코아 스포츠에게 말을 산다든가 모든 걸 코아 스포츠하고 다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그게 아니고 최순실 씨 회사 코아 스포츠. 예.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고 헤게모니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직접 봤던 부분은 박원호 선배님하고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 이제 비브리스 야가호프 승마장이 있을 때인데 최순실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주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와라고. 삼성전자 박상진 회장 잠깐 들어오라고. 독일로 이제 들어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박원호 전무님 그 선배님이 아니 막 삼성 사장을 가라고 막 해불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사장을 최순실 씨가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당장 오라고 해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예. 회장인 거예요, 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다 불러요, 코아 스포츠에서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예, 제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박상진 사장 전화 끊고 내용은 승마협회 이제 전 전무하시던 분이 최순실 씨가 전화해가지고 박상진 들어오라 그래. 하니까 또 실제로 이거 오라 가라 한다 삼성전자 차장 보고라고 툴툴대면서도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왔나요,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박상진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최순실 씨가 와라 간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제가 뭐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고 아니고. 해요. 박원우 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자 서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피곤하니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전화 이렇게 연결해갖고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라 가라 하지 말라고 박상진 사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결국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뭐 보니까. 실제 갔어요. 네, 실제로 갔었더라고요. 내가 최순실이 오라고 한다고 가는 사람이냐. 아이 참 내 모양 빠지 그러다가 알고 왔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저기 언론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반 학부형이 아니구나. 학부모가 아니구나. 뭔가 이제 권력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컸던 부분이 제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말을 이미 이제 좀 봐놓고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 코아 스포츠가 가가지고 그 말을 사야 되는데 뭐 전혀 뭐 그 부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호 전무이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도 되게 싫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 선발인데 정유라 일개 선수에 불과한 정유라가 싫다 좋다 하는 걸로 막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느낌이 그 시센말로 바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는 바지구나.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1월 초에 박상진 회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그 유럽에 아니 독일에. 그래서 박상진 회장 들어오시면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스폰은 삼성이니까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뭐 계속 있냐 가냐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저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그냥 승마장 혼자 지키고 있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해 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저는 올림픽 팀을 꾸려서 끌고 나가 가지고 동경에서 다른 팀은 몰라도 일본 팀만큼 박살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그 시간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 그 유연이가 썼던 방을 제가 썼는데요. 정유라 씨, 정유연 이름 예, 정유라. 거기 썼는데 지독했습니다. 냄새가 가지고. 왜 지독했습니까? 개 오물 냄새. 고양이 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마리 가까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방치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걔들 그냥 방치했다. 예, 그럼 방에 가봤더니 침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좋은 침대들인데 또 뭐 상당히 고가 침대인데 버리고 갔는데. 그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정식으로 이제 그 단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저 한 두세 번 거기를 갔거든요. 훈련하는 걸 한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히 유라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순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놈 올림픽 올라간다고 하냐. 운동이 너무 부실하다. 예. 뭐 정말 하루에 8시간은 말로 위에 앉아 있어야 8시간은 해야지 운동 선수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덥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 느낌이. 훈련을 안 하니까 제대로. 예.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때 삼성이면 35억인가요? 그런 뭐 그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걸 지원금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게 결국은 이제 대표팀 운영에 쓰이라고 주어진 돈인데. 그러니까 말도 사야 되고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장애물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물 쪽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철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유연이한테는 이제 말 뭐 이렇게 사고 이러긴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호텔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뭐 감독님한테 지원을 없고 다른 데 쓴 걸로 보여주더라. 뭐 그 돈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시기였던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월 7일인가 9일 그 사이에 제가 그 철수를 했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선수도 안 뽑아주고. 예. 지금도 짐이 친구네 집에 짐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돌아오신 이후에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박 감독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한테 직접 고소를 당해갖고 계속 이제 재판에 불려 다녀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최순실 게이트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힘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늘 쓰는 방법이 일단 고소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고소를 막 해놓고 자기네는 변호사 내보내고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써야 되죠. 끌려다녀야 되죠. 그렇죠. 검찰 부르면 가야 되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간 비용 다 시간 들어가고 정신적인 압박도 크고. 그래서 지금 박 감독님도 그걸 당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 그거랑 아까 이제 박 감독 얘기하는 거 보면은 5분 만에 다시 전화가 가지고 현명관 사장하고 얘기 다 됐다. 예.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 감독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현명관 씨하고 고사히 통화했구나. 예. 라고 충분히 당연히 정황상 짐작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로 됐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현명관은 아니라고 고소를 한 거고. 예. 허위사실 고라고. 허위사실적 고소를 한 거고. 그럼 재판은 또 진행되고. 그럼 끌려다녀야죠. 끌려다녀야 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떡하나. 예.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인터뷰가 저희가 그 다른 코너를 먹고 들어가가지고 네. 뒷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최소한 한 번 더는 나오셔야 되겠고요. 감독님 정말로 안 나오실 예,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나오고. 예. 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출연료를 이제 좀 올려드려야. 아니 아마도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했던데 그거 가지고 막 고소고발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불이익당하고 아무도 네.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과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 저도 고소당했어요. 최순실 게이트 그 마사 이거 하다가 2건 고소당해가지고. 뭐 네. 국회의원님도 별로 의심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시간을 길게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듣고 가능하면 저희가 다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웅 전 마사회 감독님 그리고 김현건 의원님이었고요. 조만간 꼭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팬 다스의 개주 안원구 개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그 주가 평가만 끝나면 이제 곧 이제 평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공고가 나올 때 네.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돼 가고 홈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도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완료. 예, 완료가 됩니다. 법률 검토도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완료. 그 주가 감정가가 나오면 이제 개시. 예. 작전 개시. 야. 다음 주 주초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지금 저희 코너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점 뭡니까? OR.KR. 예. 그렇게. 쇼미더머니.or.kr. 예. 아직은 준비 중이고 다음 주 주초면 열릴 것이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주초에 월요일이나 이럴 때 나오셨을 때 예. 예, 그때 한번 다시 구체적인 시간을 제가 안내를 하고 알겠습니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벌써 6개월을 했어요. 이 코너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방송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졸린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번개 천둥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프렌 다스에게 예. 또 프로젝트도 발동 거의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제보 같은 것도 오지 않습니까 좀? 예, 이제 제보가 그 많이 오고 있고요. 그 유의미한 제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보도 저도 제보를 참 많이 받아봤는데 예. 제보 중에 한 90%는 본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보가 많거든요. 예. 실제 이거 덮어보면 뭐 나온다고 하는 제보는 10% 미만인데 요즘은 좀 의미 있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는 어디 가서 할선해놨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 네, 그런 제보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속이 시원하다. 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보들이에요. 그게 이제 제보들이 전문 영역에서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제보가 중요한 게 와도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청장님은 이쪽을 잘 아시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들이 오고 있다. 예, 이제 판이 깔려졌으니까 많은 제보들이 더 올 것 같습니다. 무언가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터지기만 하면 들고 오세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제보 받은 것들을 추적해 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제보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요. 그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나씩 꺼내 놓을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종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고. 네. 여기저기서.
한두 번 나간 게 저뿐데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도 제보자들이 있어. 여기서 나타났다고 막 계속 제보 보고 이분 왜 이러시냐고 뉴스공장만 나와야 되는데. 자, 프란 다스에게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다스 비자금 처리 수습을 직접 지시했다는 뉴스는 보도도 있었고 요거는 제가 브리핑에서 한번 예. 정리했는데 그거 말고 일요신문발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일요신문발 뉴스가 이제 다스 그 협력사. 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SM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SM이라 하면 그 네.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최초로 직접 소유한 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승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예. 있는 회사 SM. 예. 그 SM을 직접 만들어주고 또 SQ를 따서 현대 차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SQ라는 건 현대차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까지 받아주고 토사구팽당한 그러니까 실컷 이용당하고 버려진 그 분이 이제 직접 실명으로 자기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예. 그 전까지는 너무 힘 있는 상대라 말 못하고 있다가 예.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그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그분 입으로 이 다스는 예. 이명박 씨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 당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 절차상이나 뭐 그 내용적으로나 전부 다 이명박 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그 회사를 설립하고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일을 도와준 창윤산업이었던가요? 예, 창윤산업. 예. 대표가 실명으로 직접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 겪어봤더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그런 정황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스에서 돈을 주고 예. 그 SM을 만들어라고 했고 예. 그 다음에 그 기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스에서 내려왔다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스가 SM을 사실상 만들어주고 예. 그 일을 한 분이 이제 창윤이라는 그 회사 사주가 했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로 하여금 SM을 만들게 하고 예. 그 SM은 아들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바로 일을 해준 당사자가 예. 자기가 그 일을 해주다 보니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더라. 예,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자기 회사를 뺏어갈 때 예. 그 왜 뺏겼냐고 하는 분이 이동형 씨라고 그 네. 이상은 씨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그 공장을 그 뺏겼다고 하니까 이동형 씨가 왜 뺏겼냐고 오히려 버티지. 그분도 지금 아마 이명박 씨한테는 그 자기 삼촌 되죠. 그분한테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그 주식은 실제 본인의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 형한테 예. 주식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지기로는 그분은 실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거 왜 실컷 만들어주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게 그 회사 뺏겼냐고.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죠, 속으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 재무제표상 혹은 주식 그 등기부등본상 그 회사의 주인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아까 보면 비자금 사건 해결해주고 겨우 그 직장을 얻었던 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이 창윤산업 대표는 자기 경험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지금 예.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 비자금 문제도 지금 밝혀졌죠. 예. 그 자회사의 불법 그 지원한 문제도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하청업체 부당 인수한 그런 다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예. 사실 그 회사가 부채가 한 500억이었대요. 예. 그 500억을 250억으로 해결을 하고 예. 그 SM이 인수합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250억 정도가 어디서 네. 나와서 나와서 해결이 됐는지 자금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자금 흐름 이상한 자금 흐름도 있었지 않습니까? SB 글로벌 로지스 예. 거기서 돈이 1,250억인가 말도 안 되는 돈이 액수가.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국세청이 나서서 이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자금들이 흘러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아까 창윤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일을 다 해주고 회사 공장을 만들어주고까지 했는데 그 토사 구팽당하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회사를 세우면 당신도 그러니까 일을 했겠죠. 그렇죠. 당신도 뭐 지분을 같이 태워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을 텐데. 이제 2차 납품업체들은 2차 밴드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줄로 연장시켜 줄게 잘 우리가 앞으로 거래해 줄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시켰었고 네. 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린 거죠. 네, 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 전형적인 하청업체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공정위는 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 전소고발권도 있죠. 네. 조사를 해서 이거는 전소고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나 실제 밝혀진 부분만 가지고도 국세청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정이고 검찰이고 달려들어서 수사할 수 있어요 다. 예, 금방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다 지연되고 혹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억울하게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거꾸로예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거 벌써 끝났죠. 끝장났습니다. 예, 끝장났는데 그러니까 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그렇습니다. 못하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앞에 승마 말말도 웃기네요. 예. 마사회 전 박정훈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시간 좀 짧습니다만 요즘 다스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JTBC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안원구 청장님의 소스들이 많아요. 예. 네. 사실 저희들 그동안 계속 다스 이야기를 한 2달 넘게 해왔는데. 네. 주준희 기자하고 안원구 청장님 했던 얘기들 중에 네.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마운 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 상당히 몰입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밝혀내주고 있죠. 맞습니다. 너무 네. 고마운 일이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그 소스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나오신 김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떡밥이라고 하는데. 예. 그 지금 사실 차명이나 그 숨겨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재산들이 좀 많은데, 차명재산. 예. 네. 그동안 언급이 안 됐던 것 중에 그 미래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미래라는 회사가 이게 있고. 파들파들 맨날 새로운 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미래요?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자산 의혹. 예, 경주 쪽에 있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보이고요. 이 네. 회사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의혹이 있다. 예, 의혹이 있습니다. 차명 의혹이 있다. 예. 예. 그리고 홍은 프레닝이라고. 예. 이건 좀 들어봤는데. 예, 홍은 프레닝은 좀 들어보시죠. 이것도 예. 부동산 관리. 예. 원래는 전자기계 회사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천호동의 유타운을 그 해가지고 한 260억 정도를 차익을 남겼던 그 회사인데요. 아하. 이 회사도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까? 서울시장 시절입니까? 서울시장 시절로.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막 할 때 그때 특수로 돈을 좀 벌었던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호동 유타운 사업하고 또 지금은 그 거여동에 예. 거여동에도 또 땅이 있다는 지금 제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차명 관리 회사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은평 유타운 주변에도 예. 제보 있다는 이야기고 내곡동 옛날 사저지라고 했던 그 네네, 지역 있지 내곡동. 않습니까? 예. 특공같이 그건 했었는데. 별도로 한번 나중에 다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주변에 예. 땅들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거 아닌가, 차명 소유하는 것인데 숨겨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경주 포항 간 그 고속도로 그 주변의 땅들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의혹들과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는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들이 있는데 안 청장님 혼자서 다 이걸 하긴 너무 힘에 붙이고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사실은. 예. 우리 많은 기자분들이 사실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협력을 해오면서 예. 서로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고 또 그분들이 발로 뛰고 그분들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다 아직도 똑밥은. 그렇죠. 많다. 왜냐하면 사실은 청장님은 이 작업을 혼자서 몇 년간 하셨거든요. 꾸준히. 예.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냥 혼자 꾸준히 이런 작업을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그게 더 급속도로 불어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더 큰 덩어리는 지금 해외 쪽인데요 사실. 해외. 예. 해외 쪽도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우리 예. 기자분들하고 같이 좀 깊이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깊이 굉장히 바빠지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코너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너무 할 시간이 많으셨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태강 실업 세무조사. 예. 요 사건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안원구 청장님의 사회적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청장님은 감옥으로 1년 반 가셨고요. 가족도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셨고 사모님도 이걸로 소송 당하셨죠? 예. 이후로. 이 일이 아니라 이 일 이후로 그죠? 그렇습니다. 몇 예. 건이나 소송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제 하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요. 네. 그것도 아마 그 뭐 조세범 처벌법으로 네. 엮어서 아마 그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조사할 때 어떻게까지 했느냐 뭐 제가 그런 질문인데. 그 조사할 때 이제 상대 거래처까지 예. 세무 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저를 사퇴시키라고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 거래처에 가가지고 제발 저를 좀 사퇴해주면 사퇴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너 거래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렇죠. 거래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 사모님이 그걸로 가면 사모님한테 제발 가서 남편 좀 사퇴하라고 우리 죽겠다고. 그렇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네. 사모님도 관련해서 세무조사 엄청나게 받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저 나중에 소송해서 많이 저희들이 이겼지만 네. 그때는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엮어가지고 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회적 죽음이었죠.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국세청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확인이 됐다. 예. 이게 저 태강실업 세무조사는 제가 이제 사실 직접 그 제 조사에 하라고 했다가 결국은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조사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조사인데 이 조사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를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다 그 거짓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예. 저는 그때 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 그 지금 현재 그 TF 팀에서 지금 밝혀진 거에 따르면 그때 감옥에 가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사모님하고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예. 예. 저는 믿는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 도중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검찰로. 국세청에서 대체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조세 범칙 조사로 돌아가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검찰에 고발하는 거를 전제로 해놓고 이 조사를 시작한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하명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강을 타겟팅하여 그렇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를 하였고 여기 이 과정의 위법행위가 이제 확인이 됐다. 예,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안원구 청장님을
깊은 수렁에 10년간 빠뜨린 그 당사자가 거꾸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여러 가지 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초면 프란다스의 개가 열린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란다스의 개 개주 아릉구 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 문자 많이 왔습니다. 네. 무식한 김어준. 마사회는 입담으로 뽑습니까? 네. 기타 등등 출연료를 올리고 고정을 요청합니다. 이런 문자도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게스트를 모셨지만 이분처럼 단호하게 출연을 다시 재출연을 거절하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 외에 아빠 친구가 아니군요. 친구 아빠가 논술위원인데 강금 일주일 연장됐다고 정보를 보내오셨네요. 네. 그리고 대학 직원인데 저희 학교 역시 감금 일정 일주일 더 연장됐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전부 다 논술 문제 제출위원들 다 일주일 감금 연장 됐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익 막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막칼럼니스트 너무 길고요. 예. 뭔가 하나 명칭 만들죠 이제. 저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물론 뭐 정확한 이제 이 꼼꼼한 분들이 본인을 규정하는 직업명을 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든 이름은 아닌데 그래요? 그 경향신문 기자가 한 20년 전에 저한테 붙여준 이름인데 진짜 싫어요. 이 이름이. 그런데 뭐 딴 게 대체될 게 없어요. 막칼럼니스트 말고 음식 평론가로도 부르죠 요즘은 좀 그죠? 음식 평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음식 평론가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하고는 좀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음식을 평론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미슐린 가이드에 그 점수 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전방이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뒤에 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드셔야 되겠는데 제가 다음 시간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걸로. 오늘 주제는 뭡니까? 아니 그리고 아참 집단 지성이 있죠. 황교익 막칼럼니스트 말고 적당한 호칭 바꿔주세요. 네, 저희 문자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좋은 것이 앞으로 그걸로 황교익 선생님이 두고두고 그 명칭을 불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막칼럼니스트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식탐가 벌써 오기 시작했고요. 맛꾼 나왔고요. 맛선생, 먹을복, 맛쟁이. 갑자기 순식간에 문자가 막 맛객. 일단 맛부터 뺍시다. 맛객, 맛탐방. 야 대단하네요 문자.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찐빵이요. 찐빵. 좀 찐빵을 잘 먹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맛형 어떻습니까? 맛형? 맛형. 괜찮네요. 막내인데 제가. 맛탱이. 좀 심하네. 자, 찐빵. 자, 중간중간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동네마다 보면 그 만두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찐만두들 많이 파는데 그 옆에 어느 틈엔가 그 찐빵이 사라졌어요. 만두는 찐빵. 잘 보이는데 찐빵은 없어졌어요. 호호 찐빵.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시작했을 것 같아요. 둥그런 찐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찜통에다가 찐빵하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고 그냥 가게에서 이렇게 만드는 찐빵 있잖아요. 큰 모양의 그런 찐빵이 요즘에 만두집에서도 없어지고 있는 게 그게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 찐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까 그게 빵이라고 생각해서 뭐 제과점에서 파는 것 뭐 이렇게들 여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찐빵은 그 이름이 잘못 붙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그 만두거든요.
중국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찐빵하고 비슷한 만두 형식 부추하고 같이 먹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꽃빵 같은 거. 네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두라고 부르는 것을 대충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요. 네. 만두, 포자, 교자. 네. 그러니까 그 만두 모양인데 꽃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을 네. 그 공갈빵이라고 중국에서는 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약간 부풀어 오르고 끝 모양을 이렇게 약간 동글하게 이렇게 말한 모양 이걸 갖다 포자라 그러고요. 반달 모양으로 약간 늪대대하게 만들어서 이제 중국집에 가면 우리 군만두로 먹는 거 이걸 이제 교자라 그러고 하죠. 이렇게 분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만두라고 하면 이게 다 포함을 시키고 찐빵이라 그러면 안에 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이제 찐빵 이렇게 분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찐빵이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만두의 한 종류인데 그걸 팥을 넣었다고 해서 따로 찐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렇죠. 일제강점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제빵이라는 게 잠깐만요. 맛동산 나왔고요. 맛제이. 좀 심하시네. 맛장마카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잊어버렸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빵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요. 가격도 비쌌죠. 그래서 빵을 먹을 수 있는 계층은 그렇게 많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름에다 빵을 붙여버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팥이 들어간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는 단팥빵하고 그 안에 팥소가 들어가는 건 이제 비슷하니까 이거 구운 것은 아니지만 단팥빵하고 비슷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찐빵이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호빵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호빵. 호빵은 그 제빵 회사가 만들어낸 이름이다. 상품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호빵이 더 좋아요, 근데요. 호빵이라는 이름도 괜찮기는 하고. 제록스 같은 거하고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거는 브랜드가 그 이름이 되어버린. 계열로 보자 그러면 만두라고 볼 수가 있다. 안에 팥이 들어갔을 뿐이다. 팥만두다. 그렇죠. 팥만두인 거죠. 근데 이 찐빵이라는 이름이 그 조선 시대에서는 좀 또 다르게 불려요. 상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런 찐빵 같은 그 빵이 있긴 있었군요. 네,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선에서는 이제 그 밀이 흔하지 않으니까 메밀가루를 가지고 팥소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팥소를 안에 이렇게 넣어서 만든 그 지금으로 보자면 메밀찐빵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겠네요. 그런 것을 두고 혀왕 맞습니다. 혀왕. 참. 주방 삼촌 어때? 주방 삼촌. 좀 좋은 거 붙여주세요. 상화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상화. 네. 그 고려 시대의 그 고려 가요 중에 그 쌍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쌍화점에 갔더니 회아비가 내 손을 잡더이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 고려 가요의 쌍화점의 쌍화가 이게 진짜 상화거든요. 항상 놀라는 것은 그리고 참 이게 3D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호빵 얘기하다가 고려가요도 뒤져봐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을 봐야 되는 계속 거니까. 이렇게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팥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찐빵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찐빵이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 음식이 그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중국뿐만은 아니다. 우리 옛날의 것도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니까 뭐 찾다 보면 그렇죠. 그 고소도 뒤져보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 흔적이 상화라는 그 이름의 흔적이 그 제주도에 남아 있어요. 예. 그 제주도 가면 그 보리빵이라고 이렇게 사 드시는 빵이 있을 거예요. 보리 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려서 그 안에 이제 팥소를 넣는 것인데 이걸 빵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제주 분들은 오래 전부터 이것을 상해라고 불렀거든요.
상해. 그 상해는 상화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혀르가즘 나왔고요. 혀르가즘. 혀설자 나왔습니다. 혀와 해설자 합쳐가지고 혀설자. 이분들이 진짜 갑자기 몇백 개.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이제 김우준의 수준에 맞춰지는 그 효준 나왔습니다. 효준.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나와요. 효준. 그 김우준 같은 분들이 다 이게 효장금 나. 좀 품격 있는 분들 이 라디오 안 들으시는가요? 네,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자 혀장금도 좋고 혀설자도 다 좋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하여간 문제는 이겁니다. 찐빵도 만두와 같은 계열이니까 만두 가게 찐빵 만두만 하지 마시고 찐빵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광교역 씨였습니다. 하셨으면 좋겠다. 안녕. 순실이 오라고 한다고 가는 사람이냐. 아이 참 내 모양 빠지 그러다가 알바들이 왔더라고요. 네. 아니 나중에 저기 언론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반 학부형이 아니구나. 예. 학부모가 아니구나. 예. 뭔가 이제 권력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컸던 부분이 제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말을 이미 이제 좀 봐놓고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 코아스포츠가 가가지고 그 말을 사야 되는데 뭐 전혀 뭐 그 부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순 전무이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아정도 되게 싫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선발하는데 대표팀의 선수 선발인데 정유라 일개 선수에 불과한 정유라가 싫다 좋다 하는 걸로 막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느낌이 그 시샘말로 바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는 바지구나.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1월 초에 박상진 회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유럽에 아니 독일에. 그래서 박상진 회장 들어오시면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스폰은 삼성이니까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뭐 계속 있냐 가냐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저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그냥 승마장 혼자 지키고 있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해 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저는 올림픽 팀을 꾸려서 끌고 나가 가지고 동경에서 다른 팀이면 몰라도 일본 팀만큼 박살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그 시간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 유연이가 썼던 방을 제가 썼는데요. 정유라 씨, 정유연 이름 예, 정유라. 거기 썼는데 지독했습니다. 냄새가 가지고. 왜 지독했습니까? 그러니까 개 오물 냄새. 고양이 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마리 가까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방치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걔들 그냥 방치했다. 예, 그럼 방에 가봤더니 침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좋은 침대들인데 또 뭐 상당히 고가 침대인데 버리고 갔는데. 그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정식으로 이제 그 단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저 한 두세 번 거기를 갔거든요. 훈련하는 걸 한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히 유라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순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놈 올림픽 올라간다고 하냐. 운동이 너무 부실하다. 예. 뭐 정말 하루에 8시간은 말을 위에 앉아 있어야 8시간은 해야지 운동 선수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덥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훈련도 제대로 안 했다. 최순실 씨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 느낌이. 훈련을 안 하니까 제대로. 예.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때 삼성이면 35억인가요? 그런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 그리고 김현건 의원님이었고요. 조만간 꼭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렌 다스의 개주 안원구 개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그 주가 평가만 끝나면 이제 곧 이제 평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공고가 나올 때 네.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돼가고 홈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도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 완료. 예, 완료가 됩니다. 법률 검토도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완료. 그 주가 감정가가 나오면 이제 개시, 작전 개시. 야, 다음 주 주초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지금 저희 코너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점 뭡니까? OR.KR. 예. 쇼미더머니.or.kr. 예. 아직은 준비 중이고 다음 주 주초면 열릴 것이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주초에 월요일이나 이럴 때 나오셨을 때 그때 한번 다시 구체적인 시간을 제가 안내를 하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벌써 6개월을 했어요. 이 코너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방송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졸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번개 천둥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프렌 다스에게 또 프로젝트도 발동 거의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제보 같은 것도 오지 않습니까 좀? 이제 제보가 많이 오고 있고요. 유의미한 제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보도 저도 제보를 참 많이 받아봤는데 제보 중에 한 90%는 본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보가 많거든요. 실제 이거 덮어보면 뭐 나온다고 하는 제보는 10% 미만인데 요즘은 좀 의미 있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는 어디 가서 할소연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 네, 그런 제보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속이 시원하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보들이에요. 그게 이제 제보들이 전문 영역에서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제보가 중요한 게 와도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청대님은 이쪽을 잘 아시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들이 오고 있다. 예, 이제 판이 깔려졌으니까 많은 제보들이 더 올 것 같습니다. 뭔가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터지기만 하면 들고 오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보 받은 것들을 추적해 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제보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요.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나씩 꺼내놓을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종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고. 여기저기서. 한두 번 나간 게 전부인데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도 제보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저기 나타났다고 막 계속 제보 보고. 이분 왜 이러시냐고 뉴스공장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 프렌 다스에게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다스 비자금 처리 수습을 직접 지시했다는 뉴스는 보도도 있었고 요거는 제가 브리핑에서 한번 정리했는데 그거 말고 일요신문발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요신문발 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 조금만 더 하자는데 이렇게 잡기 어려운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신다고 하는 거를 현역 의원님이 붙잡고 보좌관님이 붙잡고 해서 간신히 10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건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정유라 독일 훈련을 직접 목격하신 분, 그리고 마사회 감독하시다가 최순실 씨 제안 그리고 마사회 결정에 따라 최순실 정유라를 독일에서 목격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2부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냥 힘 있는 학부모구나.
승마 선수 학부모구나 라고 생각했던 최순실 씨가 독일 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냥 일반 학부모가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감독님? 예. 박재홍 감독님. 예. 예. 이제 먼저 이제 코아 스포츠하고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코아 스포츠에게 말을 산다든가 모든 걸 코아 스포츠하고 다이렉트 연결해 갖고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그게 아니고 최순실 씨 회사 코아 스포츠. 예.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고 헤게모니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직접 봤던 부분은 박원호 선배님하고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 이제 비브리스 야가호프 승마장이 있을 때인데 최순실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주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와라고. 삼성전자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오라고. 독일로 이제 들어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박원호 전무님 그 선배님이 아니 막 삼성 사장을 가라고 막 해불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사장을 최순실 씨가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당장 오라고 해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예. 회장인 거죠 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다 불러요 코아 스포츠에서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예, 제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박상진 사장 전화 끊고 내용은 승마협회 이제 전 전무하시던 분이 최순실 씨가 전화해가지고 박상진 들어오라 그래. 하니까 또 실제로 이거 오라가라 한다 삼성전자 차장 보고라고 툴툴대면서도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왔나요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박상진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최순실 씨가 와라 간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뭐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고 해요. 박원우 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자 서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피곤하니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전화 이렇게 연결해갖고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끊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박상진 사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결국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뭐 보니까. 실제 갔어요. 실제로 갔었더라고요. 제가 뉴스가 이제 다스 그 협력사.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SM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SM이라 하면 그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최초로 직접 소유한 회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승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회사 SM. 그 SM을 직접 만들어주고 또 SQ를 따서 현대 차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SQ라는 건 현대차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까지 받아주고 토사구팽당한. 그러니까 실컷 이용당하고 버려진. 버려진 그 분이 이제 직접 실명으로 자기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그 전까지는 너무 힘 있는 상대라 말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그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분 입으로 이 다스는 이명박 씨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 당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 절차상이나 뭐 그 내용적으로나 전부 다 이명박 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그 회사를 설립하고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일을 도와준 창윤산업이었던가요? 창윤산업. 대표가 실명으로 직접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 겪어봤더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정황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스에서 돈을 주고 그 SM을 만들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스에서 내려왔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스가 SM을 사실상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한 분이 이제 창윤이라는 그 회사 사주가 했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로 하여금 SM을 만들게 하고 그 SM은 아들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일을 해준 당사자가 예. 자기가 그 일을 해주다 보니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더라. 예,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자기 회사를 뺏어갈 때 예. 그 왜 뺏겼냐고 하는 분이 이동형 씨라고 그 네. 이상은 씨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그 공장을 그 뺏겼다고 하니까 이동형 씨가 왜 뺏겼냐고 오히려 버티지. 그분도 지금 아마 이명박 씨한테는 그 자기 삼촌 되죠. 그분한테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그 주식은 실제 본인의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 형한테 네. 주식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지기로는 그분은 실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거 왜 실컷 만들어주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게 그 회사 뺏겼냐고.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죠, 속으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 재무제표상 혹은 우리가 주식 그 등기부등본상 그 회사의 주인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아까 보면 비자금 사건 해결해주고 겨우 그 직장을 얻었던 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이 장윤산업 대표는 자기 경험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맞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지금 예. 다스와 그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걸 지원금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그게 결국은 이제 대표팀 운영에 쓰이라고 예. 주어진 돈인데. 그러니까 말도 사야 되고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예. 그걸 장애물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물 쪽인데 예.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철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유연이한테 이제 뭐 이렇게 사고 이러기는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호텔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뭐 감독님한테 지원을 얻고 예. 다른 데 쓴 걸로 보여주더라. 뭐 그 돈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시기였던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월 7일인가 9일 그 사이에 제가 그 철수를 했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선수도 안 뽑아주고. 예. 지금도 짐이 친구네 집에 짐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돌아오신 이후에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박 감독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한테 직접 고소를 당해갖고 계속 이제 재판에 불려 다녀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최순실 게이트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힘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늘 쓰는 방법이 일단 고소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고소를 막 해놓고 자기네는 변호사 내보내고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써야 되죠. 끌려다녀야 되죠. 그렇죠. 검찰 부르면 가야 되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간 비용 다 시간 들어가고 정신적인 압박도 크고. 그래서 지금 박 감독님도 그걸 당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 그거랑 아까 이제 박 감독 얘기하는 거 보면은 5분 만에 다시 전화가 가지고 현명관 사장하고 얘기 다 됐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감독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현명관 씨하고 그 사이 통화했구나. 라고 충분히 정황상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로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현명관은 아니라고 고소를 한 거고. 허위사실 고소를 한 거고. 그럼 재판은 또 진행되고. 그럼 끌려다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떡하나요?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인터뷰가 저희가 그 다른 코너를 먹고 들어가가지고 뒷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최소한 한 번 더는 나오셔야 되겠고요. 감독님 정말로 안 나오실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나오고. 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출연료를 좀 올려드려야. 아니 아마도 그런
기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인터뷰 했던데 그거 가지고 막 고소고발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불이익당하고 아무도 네.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과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 저도 고소당했어요. 최순실 게이트 그 마사 이거 하다가 2건 고소당해가지고. 뭐 네. 국회의원님도 별로 의심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시간을 길게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듣고 가능하면 저희가 다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